전광훈 목사님, 드디어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혜국TV 김선기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7일, 저는 이 논평을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더 큰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구속된 지 꼭 84일 만입니다. 저는 지난 84일 동안 매일 이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재판의 부당함을 외치고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이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쁨만을 전하려고 이 논평을 씁니다. 동시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석은 자유가 아닙니다. 본재판이라는 더 크고 험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 보도와 법원 자료를 전수 리서치하여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주관적 해석 없이 사실 그대로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PART1.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팩트체크 완전 정리. 팩트 1. 2026년 4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전광훈 목사님 보석 청구를 공식 인용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재판부는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전 목사님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보석 허가 사유는 다음 3가지입니다. 건강 당뇨병으로 인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하루 4에서 6회 무균 상태의 의료 처치가 반드시 필요.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병력. 경추수술 후유증으로 보행장애. 3월 24일 구치소 내 호흡곤란으로 산소 공급기 사용. 도주 우려 없음 전 목사님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국내 도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외 도주는 출국 금지 조치로 차단 가능. 방어권 보장 법원이 명시,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팩트 2. 보석 조건은 엄격합니다. 조건 위반 시 즉시 재수감됩니다.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 4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자유로운 외출 불가. 사건 관계인 및 그 친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 공소사실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직접 간접 일체 접촉 금지. 팩트 3. 다음 공판은 2026년 4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팩트 4. 내란 선동 혐의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언론이 전 목사님을 내란 선동 배후로 계속 부르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1월 28일 내란 선동 선정과 소요교사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원문.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선동 지시 또는 명령이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아 법리적으로 의율하기 어렵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기관 스스로 내란 선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은 이 사실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결정적인 팩트입니다. 현재 전 목사님에게 적용된 혐의는 다음 4가지에 한정됩니다. 특수건 조물 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PART. 저는 묻습니다. 이 구속은 과연 정당했습니까? 오늘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얼굴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한 가지를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3개월 전 구속할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오늘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갑자기 더 유명해진 것입니까?
법원은 2026년 1월 1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법원이 같은 목사님에 대해 도주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구속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또 다른 이유로 들었습니다. 84일이 지난 지금 그 증거는 인멸됐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목소리의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목사님은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우연입니까? 사랑제일교회 구속 직후 입장문.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이는 사법부가 법리가 아닌 정치적 분위기에 반응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저는 이 입장문의 내용이 오늘 보석 결정으로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법원이 스스로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소 내용이 법원에서도 전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PART 3. 주류 언론에 강하게 묻습니다. 여론 재판을 멈추십시오. 오늘 여러 주요 언론들은 전 목사님 보석 소식을 전하면서 폭동 배후, 법원 난동 주도자, 난동 교사라는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어떤 법원도 전광훈 목사님에게 아직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미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론재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를 불송치했다는 사실, 법원이 오늘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사실 이 두 가지 결정적 팩트를 거의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사실은 키우고 유리한 사실은 줄이거나 빠뜨리는 것. 그것이 언론입니까? 아니면 선동입니까? 저 김선기는 선애국 TV를 통해 이 진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PART 4.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본재판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보석은 새 출발입니다. 이제 전광훈 목사님과 변호인단은 본재판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리서치를 바탕으로 이 재판의 핵심 쟁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 교사제 성립 여부. 교사제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발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교사자가 구체적인 범죄 실행의 결의를 갖도록 직접적으로 유발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저항권이라는 헌법학적 개념을 말한 것이 과연 특정 건물을 침입하라는 구체적 교사입니까? 이것이 재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쟁점 인과관계 입증 가능 여부. 그날 집회에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중 법원에 난입한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수만 명은 왜 법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목사님의 발언과 법원 난입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법원도 이미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쟁점 표현의 자유 헌법 위반 여부. 이 재판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이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라는 헌법적 질문을 내포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 차원의 위헌법률 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이자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입니다. 다음 공판은 2026년 4월 17일 오전 10시입니다. 저 선혜국TV는 그날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가는지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PARTO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논평을 보시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오늘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냉철함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께 5가지를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절대로 법정 앞에 모이지 마십시오. 공판날 법원 앞 집회와 구호는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이 어겨지는 순간 목사님은 즉시 재수감됩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는 법정 앞이 아니라 무릎 위에서 나옵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SNS와 카카오톡에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들이 우리 진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 공유하십시오. 셋째, 변호인단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재판은 수개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걸립니다. 조급함은 금물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응원입니다. 넷째, 선혜국TV와 함께 진실을 지켜보십시오. 저 김선기는 매 공판마다 여러분께 팩트 기반의 정확한 논평을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섯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구치소문을 나온 것,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그날까지 기도는 계속돼야 합니다. 클로징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논평을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전광훈 목사님은 오늘 구치소문을 나오셨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날 옵니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갈릴레오가 감옥에 갇혀도 지구는 돌았습니다. 목사님이 구치소에 계셔도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이 이제 법정에서 당당히 밝혀질 것입니다. 저 김선기 선혜국TV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